안녕하세요. 토토방방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분데스리가식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장착하며 리그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세러스트 파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팰리스의 핵심은 스트라이커 장필립 마테타다. 그의 파괴적인 결정력과 제공권은 맨시티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수비의 핵마크 게이가 이끄는 스리백은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견고한 방패다. 팰리스는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하여 볼을 탈취한 뒤 직선적인 역습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이번 시즌 4패를 기록하며 예년만큼의 압도적인 무결점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두 탈환을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하다. 맨시티의 강점은 설명이 필요 없는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의 득점력이다. 팰리스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홀란의 한 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필 포든의 번뜩이는 움직임과 중원 장악력이 요구된다. 맨시티는 원정이지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팰리스를 가둬놓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수비 블록을 흔드는 인내심 있는 공격을 펼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전력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팰리스 원정은 항상 시티에게 고전의 연속이었다. 특히 올 시즌 팰리스의 기세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팰리스가 끈질긴 수비로 시티의 템포를 죽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팰리스 프랜 선택지가 가장 좋아 보이며 역배당 승리 가능성도 충분하다.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노팅엄 포레스트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노팅엄 포레스트는 션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17위는 언제든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다. 포레스트의 강점은 홈구장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빠른 측면 공격이다. 팀의 에이스 모건 깁스 화이트의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할 핵심 열쇠이며 장신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 장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포레스트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낸 뒤 직선적인 롱볼과 역습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원정팀 토트넘 호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상대 팀들에게 간파당하며 이번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위라는 순위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구단의 목표와 거리가 멀다. 토트넘의 반등을 위해서는 공격진의 폼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친정팀을 방문하는 브레넌 존슨의 활약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토트넘은 원정이지만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포레스트의 역습에 대비해 미키 판더펜의 빠른 수비 커버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전력의 무게감은 토트넘이 앞서지만 시티 그라운드 원정은 항상 어려웠다. 특히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포레스트처럼 역습이 빠른 팀에게 취약한 구조다. 포레스트가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 거칠게 몰아붙인다면 토트넘이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끝내 홈팀 노팅엄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노팅엄 포레스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덜랜드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선덜랜드 AFC는 레지스 르 브리스 감독 체제에서 젊고 겁없는 에너지로 프리미어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라이벌보다 높은 순위인 9위는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이다. 이번 더비전 승리는 그들의 성공적인 시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선덜랜드는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미친 듯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인 뉴캐슬을 질식시키려 할 것이다. 원정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에디 하우 감독의 지휘 아래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음에도 12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더비 패배는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감독의 입지마저 흔들 수 있는 위기다.
중원의 사령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선덜랜드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고 경기를 조율해야 승산이 있다. 뉴캐슬은 원정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를 살려 확실한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전력과 선수 면면을 보면 뉴캐슬이 앞서지만 타인 위어 더비에서 순위와 전력은 무의미할 때가 많다. 특히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의 분위기는 뉴캐슬 선수들을 주눅들게 할 만큼 압도적일 것이다. 선덜랜드의 기세가 워낙 좋고 뉴캐슬이 원정에서 기복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정팀 뉴캐슬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선덜랜드 프렌 선택지가 가장 좋아 보이며 접전 끝에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에서 막대한 이적료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붕괴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18위라는 순위는 팬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패배 시 감독 경질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벼랑 끝 승부다. 웨스트햄의 문제는 수비 불안과 득점력 빈곤의 악순환이다. 위기 탈출의 열쇠는 캡틴 제로드 보웬이 쥐고 있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의 침투와 결정력이 유일한 희망이다. 웨스트햄은 홈팬들의 야유를 환호로 바꾸기 위해 전술보다는 투지로 무장하고 거친 몸싸움으로 빌라의 템포를 끊으려 할 것이다.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마법 아래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성장했다. 3위라는 성적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실력이다. 빌라의 강점은 정교한 오프사이드 트랩과 치명적인 역습이다. 에메리 감독의 전술적 규율은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빌라의 핵심은 스트라이커 올리 와킨스다. 그의 라인 브레이킹과 득점 감각은 수비 조직력이 와해된 웨스트햄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또한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존재감은 웨스트햄의 간헐적인 역습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다. 빌라는 급할 것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 후 상대의 실수를 틈타 확실한 마무리를 지으려 할 것이다. 팀 에너지 레벨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에스턴 빌라가 압도적이다. 웨스트햄은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빌라의 빠른 공수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빌라가 자랑하는 높은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지만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커버 범위와 빌라 수비진의 조직력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만 빌라의 파상 공세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정팀 빌라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AC 피오렌티나는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명문 구단이 12월 중순까지 무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이번 홈 경기는 분노한 팬심을 잠재우고 생존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 피오렌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위축과 빈약한 득점력이다.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할 모이스킨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고 에이스 알베르트 구드문드 손의 창의성도 빛을 발하고 있다. 수문장 다비드 대 헤아의 고군분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피오렌티나는 전술적인 움직임보다 투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겠지만 실점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싸워야 한다. 원정팀 엘라스 베로나 FC는 시즌 내내 하위권을 전전하며 힘겨운 잔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위는 위험하지만 피오렌티나를 잡는다면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승점 6점짜리 경기다. 베로나의 강점은 끈적한 수비와 역습이다. 베로나는 피오렌티나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수비를 두텁게 하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진흙탕 싸움을 유도할 것이다. 두 팀 모두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전력상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팀 분위기가 처참하긴 하나 첫 승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안고 있고 홈 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력상 열세임에 분명한 베로나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끝내 피오렌티나가 베로나를 제물 삼아 시즌 첫 승을 따낼 것이다. 피오렌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디네세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우디네세 칼초는 코스타 루니냐이치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피지컬을 앞세운 실리 축구로 중위권을 지키고 있다. 11위는 안정적이지만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저력이 있다. 우디네세의 핵심 무기는 주포 케이넌 데이비스의 결정력과 이선의 니콜로 자니올로, 아르티르 아타의 경기 조율 능력이다.
우디네세는 홈 이점을 살려 수비를 두텁게 쌓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걸 것이다. 원정팀 SSC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강력한 카리스마와 조직력으로 우승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위라는 성적은 그들이 스쿠데토 탈환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폴리의 공격은 라스무스 호일룬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드리블과 슈팅은 우디네세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확실한 열쇠다. 또한 중원의 엔진 스콘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와 활동량, 케빈 더 브라위너의 존재감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폴리는 원정이지만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고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승점 3점을 쟁취하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동기부여 면에서 나폴리가 앞서 있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가 높고 막강한 공격진의 파괴력은 우디네세 수비진이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다. 물론 우디네세 원정은 전통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일정 수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에 나폴리로서도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리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